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공간 벡터와 그 연산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내적 개념 설명까지 해드렸어요. 관련된 문제 이어서 풀고 또 개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부터 보면 되겠죠. 다음을 계산하시오 그랬습니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6, 2, 마이너스 3하고 내적을 하려고 해요. 각 성분끼리 곱하고 다 더해주면 되죠. 1하고 마이너스 6 곱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하고 2 곱하면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 곱하면 3이니까 다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7,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2분의 1i 플러스 3j 플러스 k 내적 4i 마이너스 j 플러스 2k인데 이게 뭐랑 똑같은 거죠? 2분의 1, 3, 1하고 똑같은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랑 똑같죠? 4, 마이너스 1, 2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적을 해줄게요. 자, 얘랑 곱하면 2,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3, 얘랑 곱하면 2, 그죠? 다 더해주시면 3이 나오네요? 아니지, 1이 나오네요. 그래서 내적의 결과는 1,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3번, 유제 3-1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두 벡터가 이루는 가계 크기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1번. 자, u 벡터는 i 벡터 마이너스 2j 벡터 마이너스 2k 벡터 이렇게 주어져 있고, v 벡터는 6i 벡터 플러스 3j 벡터 플러스 2k 벡터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자, 우리 내적을 통해서 가계 크기를 구할 수 있죠. 왜냐면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다시 u 벡터 내적 v 벡터가 u 벡터의 크기 곱하기 v 벡터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 이거였으니까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u 벡터의 크기 곱하기 v 벡터의 크기 분의 u 내적 v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익숙하죠. 고등학교 때 다 했어요. 평면 벡터 시간에. 공간 벡터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자, 이거의 크기를 구해줄게요. u 벡터의 크기는 우리 이제 계속 하잖아. 1하고 2하고 2하고 이렇게 있으면 크기는 3이죠. 1, 2, 2.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루트 씌우면 3입니다. 그죠? v 벡터의 크기 구해볼게요. 자, 얘는요. 루트 36 더하기 9 더하기 4예요. 45 더하기 4가 돼서 49잖아. 그러니까 7이 나옵니다. 6, 3, 2도 좀 유명한 조합이에요. 6, 3, 2 제곱해서 다 더하면 7 나오고 1, 2 제곱해서 다 더하고 루트 씌우면 3 나오죠. 그럼 3 곱하기 7분의 유내적 v 해줄게요. 각 성분끼리 곱하면 1하고 6 곱하면 u, 마이너스 2하고 3 곱하면 마이너스 u, 마이너스 2하고 2 곱하면 마이너스 4죠. 그래서 21분의 마이너스 4, 이게 바로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럼 세타는 뭐죠? 네, 아크 코사인 마이너스 21분의 4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네요. 우리 코사인의 아크 코사인 그 기억나죠? 우리 코사인을 범위를 어떻게 제한시켰냐면 코사인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0부터 파이까지로 제한을 시켰죠, 그때. 그러니까 아크 코사인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0파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네.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파이에 가까운 거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21분의 4는 이제 2, 4분면의 각, 다시 말하면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둔각인 거죠. 둔각. 됐죠? 네. 아크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그려지잖아. 미안해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가 파이. 다시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맞죠? 왜냐면 이거를 대칭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에서 파이랑 가깝고 1에서 0이랑 가깝죠. 그래서 마이너스 21분의 4는 여기다가 이걸 넣었을 때 나오는 이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둔각이에요. 계산기를 두드리시면 각을 좀 더 정확히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u 벡터는 3i 벡터 마이너스 2j 벡터 플러스 k 벡터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v 벡터는 2j 벡터 플러스 4k 벡터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제가 이제 조금 맞춰볼게요. 순서 뭐랄까 좀 정렬을 시켜서 j는 좀 j랑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볼게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0i가 생략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코사인 세타는
u의 크기 곱하기 v의 크기 분의 u내적 v 이걸로 구할 수 있다 그랬죠. 자, u의 크기 구해봅시다. 321은요 이거는 이제 좀 안 예뻐요. 9 더하기 4 더하기 1이라서 루트 14가 나오고요. v벡터의 크기는 루트 4 더하기 16이죠. 그러니까 2루트 5가 나옵니다. 좀 안 예쁘긴 하죠. 자, 넣어볼게요. 자, u벡터의 크기 루트 14, v벡터의 크기 2루트 5 그랬고, 그 다음에 u내적 v 해볼게요. 3하고 0 곱하면 0이죠. 0. 마이너스 2하고 2 곱하면 마이너스 4. 1하고 4 곱하면 4입니다. 내적했더니 0 나왔어요.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 값이 뭐란 얘기냐면 0이란 얘기니까 세타는 2분의 파이란 얘기죠. 다시 말하면 u랑 v는 서로 수직이다 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네, 좋아요. 자, 유제 3-2번 보겠습니다. 세점 A 1,0,0, B 0,1,0, C 0,0,1이 주어졌을 때 각 ABC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림을 그리면 되죠. 네, 그림을 그려서 우리 확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벡터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림 그리면 너무 당연하게 이게 정삼각형이잖아. ABC라는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각 ABC는 60도일 거예요. 이게 A, 이게 B, 이게 C, 그죠? 그래서 A, B, C 이 각은 60도. 이거 바로 알 수 있는데 우리 벡터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BA 벡터랑 BC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BA 벡터랑 BC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궁금한 거니까 이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BA 벡터 크기, BC 벡터 크기 분의 BA 벡터 내적 BC 벡터 이걸로 구할 수 있는 거잖아. 네,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BA 벡터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BA 벡터는 OA 벡터에서 OB 벡터를 빼서 얻을 수 있는 거고요. OA 벡터에서 OB 벡터 빼면 1, 마이너스 1,0이네요. 그죠? 그 다음 BC 벡터도 한번 해볼게요. 자, BC 벡터는 OC 벡터에서 OB 벡터를 빼서 구할 수 있는 거니까 OC에서 OB 빼시면 0, 마이너스 1,0, 1 이렇게 되겠죠. 됐고,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해줄게요. BA 벡터의 크기는 루트 2죠 지금. 그 다음 BC 벡터 크기도 루트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 내적 얘를 해주시면 이거 곱하면 0, 그죠? 이거 곱하면 1, 이거 곱하면 0이니까 1 나오네요. 코사인 세타 값이 2분의 1 나오려면 세타는 뭐일 수밖에 없는 거죠? 3분의 파이 60도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렇게 찾으실 수도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전부 가능하다. 뭐 지금 정삼각형이니까 첫 번째 방법이 쉬웠지만 정삼각형이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걸로 할 수밖에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자, 유제 3다시 한번 볼게요. 다음 명제의 참고 지시를 밝히시오 그랬습니다. 자, 1번 u 내적 u가 0일 필요충분 조건은 u 벡터가 0인 것이다 그랬어요. 자, u 벡터가 0이면 당연히 내적했을 때 0 나오는 거는 거의 자명하죠. 이거는 obvious, 자명합니다. 뭐 굳이 쓰자면 u가 0, 0, 0 이렇게 쓰면은 유내적 u를 하면 0 나오잖아요. 그죠? 뭐 할 말도 없어요. u 벡터가 0 벡터면 0 내적 0은 0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지금 u 벡터는 공간 벡터.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다 공간 벡터로 지금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선형돼서 가면은 이제 의미의 어떤 좀 일반적인 벡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게 꼭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튼 지금 이제 특별한 거 쓰면 다 공간 벡터로 보시면 돼요. 우리 배우는 건 공간 벡터니까. 자, 이제 오른쪽 가는 것이 자명한 거 이걸 보시도록 할 텐데, 자, u 벡터를 여러분 u1, u2, u3라고 더 볼게요. 그러면 u 벡터 내적 u 벡터는 뭐죠? 그죠? u1 제곱 플러스 u2 제곱 플러스 u3 제곱이죠. 지금 이게 0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u1, u2, u3는 지금 다 실수인 경우를 우리가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복소수인 경우를 다루고 있진 않아요. 복소수도 다룰 수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 관심사가 아닙니다. 복소수 뭐 이런 건 선형대수 시간에 한번 해보시고 지금은 다 실수로 이루어진 벡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u1하고 u2하고 u3하고 전부 0일 수밖에 없죠. 그 말은 u 벡터가 0 벡터란 얘기니까 굳이 말로 예쁘게 쓰면 let 이렇게 쓰시면 되고 then 이렇게 되니까 so
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뭐 말만 붙이면 좀 예쁘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른쪽 가는 것도 참입니다. 그래서 u 벡터 내적 u 벡터가 0벡터라는 거랑 0이라는 거랑 스칼라 0이라는 거랑 u 벡터가 0 벡터라는 거랑은 동치가 돼요. 그러니까 true죠. 됐고. 자, 두 번째. u 벡터 내적 v1 벡터가 u 벡터 내적 v2 벡터이고 u 벡터가 0 벡터가 아니면 그러면 v1 벡터는 v2 벡터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제가 이제 프린트상으로는 그냥 0이라고 썼는데 이게 여러분이 잘 구분해서 받아들이셔야지 이게 꼭 제가 굵게 안 썼다고 해서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서는 이것조차도 벡터 표시를 안 해줘요. 그냥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돼요. 벡터인지 스칼라인지 좀 구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0은 벡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0은 스칼라고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실제로 성립할까요? 네, 성립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성립 안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양변을 이렇게 지울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뭐 이런 성질에 대해서 배운 적이 딱히 없는 것 같지 않나요? 그죠? 양변을 지울 수 있나? 뭐 양변에 뭐 인버스를 곱하실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그럼 발레를 한번 찾아보죠. 칠렸다는 걸 증명을 하려면 발레를 찾으셔야 되거든요. 가장 쉬운,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찾으려면 일단은 하나는 0으로 두는 것도 괜찮겠죠. 하나 0으로 두고 혹시 임영제에 대해서 한번 발레를 한번 찾아보게요. 얘고 u벡터가 0벡터가 아니면 그러면은 v가 꼭 0이 아니어도 되는.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면 이게 성립을 하는 거니까 이게 꼭 0이 아니어도 이게 성립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얘는 참이고 얘는 거짓인데 그런 명제를 찾아야겠죠. 그런 예시를 하나 찾아야겠죠. 자, 그러면 일단 v가 0이 아닌 거, 뭐 0, 1, 0 뭐 이런 거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거랑 뭐랑 내적해서 0 될 수 있을까요? 얘는 0이 아니어야 돼. 0벡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적해서 0 되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뭐 1, 0, 이런 거 가져오면 내적해서 0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발레는 뭐로 찾을 수 있는 거냐면 다음과 같이 찾을 수 있는 거죠. u벡터는 1, 0, 0, v벡터는 v1 벡터는 0, 1, 0 v2 벡터는 0, 0, 0 이렇게 잡는 거죠. 그러면은 u벡터 내적 v1 벡터는 0이고 근데 얘는 u 벡터 내적 v2 벡터 이거랑 똑같죠. However and u 벡터는 0 벡터가 당연히 아니고요. However v1하고 v2랑 같지 않죠. 그래서 이제 거짓이다 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변을 막 이렇게 소거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아마 고등학교 때 해봤을 것 같긴 해요. 됐고. 좋습니다. 자, 이제 유제 3-4번 볼게요. 자, v벡터가 크기가 2고 w벡터의 크기는 3입니다. 이제 그리고 v벡터와 w벡터가 이루는 가계 크기, 이 가계 크기가 3분의 파이래요. 그랬을 때 절대값 v벡터 마이너스 2w벡터의 값을 구하시오. 크기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다 해보셨을 텐데 이런 거 어떻게 하죠? 그죠? 이거의 크기의 제곱을 구하죠. 크기의 제곱을 구해서 내적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었습니다. 자, 이거 제곱하시면 이게 v벡터 마이너스 2w벡터 내적 v벡터 마이너스 2w벡터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그죠? 양변을 이제 전개를 할 수 있죠. 우리 분배 법칙이 내적에 대해서 성립을 했기 때문에 전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전개를 해보시면 v벡터 내적 v벡터 됐죠? v벡터 마이너스 2v벡터 내적 w벡터 그죠? 마이너스 2w 벡터 내적 v 벡터 플러스 4w 벡터 내적 w 벡터 이렇게 되겠죠. v 벡터 w랑 wv랑 우리 교환 가능하죠. 내적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v 벡터의 내적 b 벡터를 똑같은 거 내적해주면 크기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랑 합치면 마이너스 4vw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 4w 크기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그럼 이제 다 구한 거죠? 네, v벡터 크기는 2라 그랬고, 자, v 내적 w는 v벡터 크기 곱하기 w벡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4 곱하기 w 벡터의 크기의 제곱 9죠? 이거 계산하시면 끝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없어지니까 4 빼기 12 플러스 36 이게 되겠고 24 더하기 4 하시면 28 얘가 바로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아니고요.
그래서 얘를 크기를 제곱했더니 28이 나온 거니까 v 벡터 마이너스 2 w 벡터는 2 루트 7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네요. 괜찮죠? 크게 어렵지 않죠? 이런 게 전부가 되겠고, 혹은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지금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하학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v 벡터 빼기 w 벡터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v 벡터가 이렇게 생겼고 w 벡터가 지금 이렇게 생겼죠. 이게 크기가 2고 이게 크기가 3이에요. 그리고 이 가게 크기가 지금 3분의 파입니다. 이게 v, 이게 w. 그럼 v 빼기 w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죠? 이게 빼기 w 어떻게 만들죠? 반대 방향으로 2배 하면 되잖아. 이게 6 이렇게 되겠죠? w의 반대 방향으로 6만큼 가게 하면 이게 마이너스 2w 벡터입니다. 이거랑 이거랑 이제 더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얘랑 더해준다는 얘기는 평행사 변형을 그려서 이 길이를 구하고 싶다 이거거든요. 이 길이. 이 길이가 얼마냐 이걸 찾는 거예요. 이 길이.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니까 이 각의 크기도 3분의 파이죠. 그리고 이 길이가 평행사 변형이니까 이 길이가 2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시면 이 길이의 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구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과정을 보시면 식을 보시면 이게 똑같은 거라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도 있죠. 아무튼 기하학적으로 해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수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유제 3-5번. W 벡터는 V 벡터의 크기 U 벡터 플러스 U 벡터의 크기 V 벡터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이 벡터가 U와 V가 이루는 각을 이등분함을 보이시오 그랬습니다. 각의 이등분인데요. 그러니까 U 벡터가 있고 V 벡터가 있어요. 이 벡터를 두 벡터가 이렇게 이루고 있죠. 그랬을 때 이거의 각의 이등분선이 있겠죠? 이 각의 이등분선. 이 각의 이등분선. 이 각의 이등분선 위에 이렇게 W 벡터가 있다. 이런 걸 증명을 하란 얘기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각의 이등분선을 실제로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각의 이등분선에 해당되는 이 직선의 방향을 찾으면 될 것 같죠. 시점을 O라고 했을 때. 이 방향을 여러분 찾으시면 끝날 것 같아요. 아니면은 U 벡터와 W 벡터가 이루는 각이 W 벡터랑 V 벡터가 이루는 각과 같다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두 가지 한번 다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각의 이등분선에 해당하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에 의하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뭐 이런 거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거 대 이거가 U 벡터의 크기 대 V 벡터의 크기여야 된다 지금 이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결국 이 벡터는 이 점과 이 점을 U 벡터 크기 대 V 벡터 크기로 내분하는 점을 가리키는 벡터가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내분점 공식 어떻게 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점을 A라고 하고 이 점을 B라고 했을 때 그 내분점 어떻게 구하냐면 이 점을 뭐 x1, y1, z1, x2, y2, z2라고 했을 때 그죠? 내분점 어떻게 구하죠? x1은 v 벡터랑 곱하고 그 다음에 u 벡터는 x2 벡터랑 곱하죠. 그래가지고 u 벡터 플러스 v 벡터로 나눠줍니다. 크기로 나눠줘. 괜찮죠? 이렇게 우리가 구하자. 콤마 뭐 이런 식으로 구하잖아요. 이게 이제 내분점 공식이잖아. 뭐 이렇게 쭉 가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끌어내 봅시다. 자, 얘랑 뭐 얘 앞에 거 이렇게 따로 끌어내 보시면 결국 u 벡터 플러스 v 벡터 크기 분의 v 벡터 곱하기 x1 콤마 y1 콤마 z1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u 벡터 크기 플러스 v 벡터 크기 분의 u 벡터 크기의 x2 y2 z2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지금 u 벡터고 이게 v 벡터니까 결국에는 이 보라색 이 벡터는 어떤 벡터가 되는 거냐면 u 벡터 크기 플러스 v 벡터 크기 분의 v 벡터 크기의 u 벡터 플러스 u 벡터 크기의 v 벡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분점의 위치 벡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거의 상수배인 W라는 이 벡터는 당연히 각의 이등분서 위에 있겠죠. 그래서 이 W는 U와 V를 이등분하게 된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아마 사실 근데 이것도 교과서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몰라서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실제로 각이 같은지 확인을 하는 거죠. 네, 각이 같은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각이 같은지 확인을 하기 위해 U 벡터와 이 W 벡터가 이루는 각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U 벡터 크기 W 벡터 분의, 그러니까 U 벡터의 크기 곱하기 W의 크기 분의 U 벡터 내적 W 벡터, 이게 바로 세타 1, 코사인 세타 1이 되겠죠. 이거의 크기를 세타 2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 2는 뭐가 되냐면 V 벡터 크기 곱하기 W 크기 분의 V 벡터 내적 W 벡터, 이게 되겠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이게 실제로 같은지, 세타 1하고 세타 2가 같은지 확인을 하려면 코사인 값이 같은지 확인하면 되죠. 그래서 얘랑 같은지 확인하시면 끝납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얘랑 같은지 확인을 해볼게요. 얘랑 똑같으니까 지우고 남는 거는 결국엔 이제 U 벡터 내적 W 벡터 곱하기 V 벡터 크기가 V 벡터 내적 W 벡터 곱하기 U 벡터의 크기랑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이제 넣어줍시다. 넣어주면 끝나요. 자, W 벡터랑 U 벡터랑 내적을 해줄게요. 그러면 V 벡터 크기, 그 다음에 U 벡터 내적 U 벡터, 맞죠? 플러스 U 벡터 크기에 V 벡터 내적 U 벡터,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V 벡터랑 곱하는 거고요. 그 다음 V 벡터 내적 W 벡터도 해줄게요. 여기다가 V 벡터를 곱해주는 겁니다. V 벡터. 그러면은 V 벡터의 크기 곱하기 V 벡터 U 내적 V, 그죠? 그 다음에 U 벡터 V 벡터 내적 V 벡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양변 비교하시면 같은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양변 비교해 볼까요? 지금 V 벡터 제곱 U 벡터 제곱이죠. 이게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UV 윤회적 V, 그리고 UV 윤회적 V 똑같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같다는 게 확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겠구나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유제 3-6번 하려면 우리가 개념이 하나 있는데, 사실 이것도 뭐 다 알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물체가 한 1이라고 하는 게 수평 방향으로의 힘만이 물체가 이제 1 하는데 역할을 한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제가 물체를 이렇게 질질 끌어당기고 있어요. 뭔가 뭐 실을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끈을 통해서 이렇게 질질 막 이렇게 끌고 있는 거야. 이렇게 괜찮죠? 이렇게 질질 끌고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이 힘은 어떻게 주고 있는 거냐면 이 방향으로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방향으로 줘서 물체는 어떻게 이동하냐면 질질 끌고 있으니까 실제로 물체는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힘을 주는 방향하고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이 지금 일치하지가 않아요. 맞죠? 그러면 미가 이 물체의 한 1은 얼마냐라고 물었을 때 원래 우리가 1이라고 하는 work라고 하는 것은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하는 거죠. F랑 S를 곱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물체 한 1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힘 중에서 실제로 그 이동한 그 방향으로 얼마나 힘을 가했는지 그 성분만 우리가 일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F를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이 F를 분해를 해서 힘이라고 하는 F를 이렇게 두 가지로 분해할 수 있죠. 수평 방향하고 수직 방향, 이렇게 두 가지로 분해할 수 있죠.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의 힘만 이 물체가 이동하는데 일을 했다고 보고, 수직 방향으로의 힘을 날라갔다고 보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물체가 움직이는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초록색 벡터를 F라고 하고 물체가 이동한 물체가 이동한 그 방향 혹은 거리 뭐라고 할까요? 물체가 사실 변위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displacement 변위라고 하는데 그 변위를 S 벡터라고 내볼게요. 그러니까 물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했으면 시점 있고 종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S를 놓고 그다음에 얘가 이렇게 지금 힘을 가하고 있을 때 이게 F 벡터라고 놓으면 실제로 한 일은 수평 방향으로의 힘만 물체가 하는데 일을 했다. 물체가 이동하는데 일을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F의 수평 방향과 S를 곱해주는 F의 수평 방향으로의 성분의 크기랑 S의 크기를 곱해줘서 E를 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F 벡터랑 S 벡터랑 내적해준 이 결과가 1이라고 정의를 해요. 자, 왜 이렇게 정의를 합니까? 라고 물으시면 그건 물리 시간에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혹은 물리를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은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유제 3-6번 풀 수 있겠죠? 상자를 지금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오른쪽 방향과 60도의 각도를 이루는 방향, 이 방향으로 40N의 크기의 힘을 이렇게 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질질 이렇게 끌고 있는 거야. 근데 물체가 위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뭐 중력 때문에, 쟁류 때문에 실제로는 이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m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그 힘이 한 1은 얼마냐라고 물으시면 이 1은 힘과 변위라고 하면 위치의 변화량을 얘기합니다. displacement.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했으니까 이 좌표에서 이 좌표 뺀 거, 다시 말하면 그 벡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F 벡터랑 S 벡터랑 내적해서 2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자, 그러면은 힘의 크기 40N, S의 크기 3m, 그죠? 그 다음에 각의 크기 코사인 60도 하면 구할 수 있는 거죠. 정답은 60. 단위는 n하고 미터를 곱해준 n미터. 얘가 바로 1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수학적으로 엄청 지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은 아니죠. 딱 봐도 약간 좀 이질적이죠. 굳이 한 이유는 교과서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좀 물리적 활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볼 거예요. 그럴 때 좀 익숙해지라고 간단한 것부터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까지 내적에 대한 문제들은 다 풀었고 넘어가서 우리 이제 좀 새로운 개념들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내적에서 크게 벗어나는 개념은 아닌데 지금 뭐라고 싶냐면 자, U 벡터가 있고 V 벡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 이런 아까 이렇게 힘을 분해했잖아요. 아까 힘을 이렇게 분해했죠. 그래서 수평 방향 성분, 수직 방향 성분 이렇게 분해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임의의 U 벡터, V 벡터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U 벡터가 있으면 이 U 벡터를 V 벡터와 평행한 성분과 V 벡터랑 수직인 성분 이렇게 두 가지로 분해를 할 수 있어요. 맞죠?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 이 보라색 벡터랑 이 파란색 벡터를 더해주시면 U 벡터가 나오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도록 분해를 이제 유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계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뭐 얘는 U 벡터 코사인 세타의 크기를 가질 거고 얘는 U 벡터 사인 세타의 크기를 갖겠죠. 네, 여튼 이 벡터들을 우리가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이 벡터들을 구해보려고 해요. 자, 먼저 U 벡터 성분 U 벡터를 이렇게 두 개로 분해했을 때 V 벡터랑 평행한 이 성분을 초록색 이 벡터를 초록색으로 이색칠한 이 벡터를 우리가 vector projection of U onto V라고 합니다. 화살표로 쓸까요? U 벡터 onto V. 그러니까 U를 V로 정사형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괜찮죠? 우리 정사형도 아마 고등학교 때 공부했죠? U 벡터를 V 벡터로 벡터 정사형했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기호로는 projection V 벡터 U 벡터 이렇게 쓰게 되고요. 이제 여러분 기억할 때는 U 벡터를 V 벡터 위로 정사형했으니까 U 벡터가 V 벡터 위에 있도록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괜찮죠? V 벡터는 좀 쬐깐하게 U 벡터는 좀 크게 이렇게 쓰면 되고
자, 그러면 이 초록색 벡터 어떻게 구할까요? 초록색 벡터 어떻게 구할까? 일단은 v 벡터랑 평행하니까 방향은 v 벡터를 v 벡터 크기로 나눠준, 네, 이게 이제 방향이 되겠죠. 방향. 그리고 이 방향에 여러분이, 그죠? 이 벡터 프로젝션의 크기를 곱해주면 실제로 프로젝션 VU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록색 화살표의 크기는 얼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U 벡터 곱하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게 크기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젝션 VU는 이렇게 생기는 게 맞겠죠. 크기랑 방향을 곱해주네. 이게 바로 프로젝션 VU가 됩니다. Projection of U onto V가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코사인 세타를 좀 바꿔줄게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아까 내적을 활용을 하시면 코사인 세타를 U 벡터 크기, V 벡터 크기, 분의 U 내적 V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되니까 결국에는 절대값 V 벡터의 크기의 제곱분의 U 벡터 내적 V 벡터의 V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외워주세요. 이 공식은 외워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U를 V 위로 정사형을 시키고 싶으면 U 내적 V 나누기 V 벡터 크기의 제곱분의 V 벡터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다, 이 얘기고요. 만약 V 벡터가 단위 벡터면, 다시 말하면 유닛 벡터, 크기가 1인 벡터면 이게 사라지니까 조금 더 간단하게 쓸 수 있겠죠. 여튼 네, 이게 바로 정사형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빨간색 벡터, 이 빨간색 패턴 어떻게 구할까요?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빨간색이랑 초록색이랑 더해서 U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 빨간색은 어떻게 구할 수 있죠? 그쵸, U에서 초록색 빼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U 벡터 빼기 V 벡터 크기의 제곱분의 U 벡터 내적 V 벡터의 V 벡터, 이게 바로 빨간색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수직 성분도 구할 수 있고 초록색 수평 성분도 구하실 수 있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정사형을 정의한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좀 예쁘게 한번 써볼게요. The vector projection of U onto V is projection VU. 얘는 V 벡터의 크기의 제곱분의 U 벡터 내적 V 벡터, 이게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방향하고 크기의 곱으로 표현을 해주고 싶으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이게 크기, 얘가 이제 방향이죠. 방향.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친구, 이 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it's called the scalar component. scalar component. 스칼라 성분 이렇게 불러요. view 어느 방향으로의 in the direction of v. v 방향으로의 스칼라 성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괜찮죠? 어려운 거 없죠? 정사형 스칼라 성분이라는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봤고요. 정사형이란 개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이게 전부예요. 자, 그럼 유제 4번 한번 볼게요. 예제 4번. f는 y 플러스 2j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v는 i-3j 위로의 정사형을 구해라. 그러니까 f가 있고 v가 있었을 때 f의 v 위로의 정사형, 이 성분을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projection f over v, 이걸 구하라는 얘기죠. onto v, 이걸 구하라. 자, 공식을 잘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뭐 유도하셔도 뭐 어렵진 않지만 그냥 외우는 게 좋아요. 외우세요. 자, 그러면 v 벡터의 크기의 제곱, 이거의 제곱 얼마예요? 루트 1 플러스 9의 제곱이니까 10이죠? 10분의 그 다음에 f 내적 v를 해줍니다. f 내적 v 5 마이너스 6이죠. 이게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v 벡터 i 빼기 3j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화살표는 좀 지저분해서 한번 빼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0분의 1에 i 마이너스 3j, 이게 바로 projection of f onto v가 되겠습니다. 자, 스칼라 성분은 어떻게 볼까요? 스칼라 컴포넌트. 스칼라 컴포넌트는 그냥 사실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크기예요. 크기. 그죠? 이 벡터의 크기, 이게 바로 스칼라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벡터의 크기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크기 구하는 거니까 크기인데 이제 부호는 있을 수 있어요. 네, 부호는 있을 수 있어요. 지금 v 이게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지? 이게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부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i-3j의 크기가 지금 루트 10이니까 스칼라 컴포넌트는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이거를 마이너스 10분의 1에 마이너스 10분의 루트 10에 루트 10분의 i-3j라고 쓰면 이 친구가 바로 v 벡터 크기분의 v 벡터잖아. 그러니까 이쪽 앞에 있는 거 이 친구가 스칼라 컴포넌트가 되는 거죠.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 예제사의 2번 봅시다. 예제사의 2번. 자, u 벡터는 ui 플러스 3j 플러스 2k이고요. 원래 화살표 써야 되는데 사실 꼭 써야 되는 거 아니지만 쓰는 게 좋은데 그냥 안 쓸게요. 지저분해 보여서. v 벡터는 i 빼기 2j 빼기 2k 이거 위로에 정사형을 구하고 u 벡터의 v 벡터 방향으로의 스칼라 성분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똑같아요. 자, 프로젝션 쓰시고 v 벡터 위에 u 벡터가 있습니다. 그죠? 네, v 벡터 위에 u 벡터가 있어요. 자, 해볼게요. 자, 아래 있는 게 분모의 제곱으로 갑니다. 아래 있는 게 분모의 제곱으로 가요. 그러니까 자, 이거의 크기에 제곱하시면 9죠? 네, 9분의 그 다음에 u내적 v 해주면 됩니다. u내적 v 6 빼기 6 빼기 4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v 벡터 이렇게 써주면 이게 바로 프로젝션 vu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9분의 4에 v 벡터가 되는 거죠. 쓰시면 i 빼기 2j 빼기 2k 이렇게 되겠고요. 자, u의 v 방향으로의 스칼라 성분을 구해라 그러면 이 친구의 크기를 곱해주면은 스칼라 성분이 나오죠. 그래서 이 친구의 크기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바로 스칼라 컴포넌트가 되겠네요. 어려운 거 없죠? 네, 좋아요. 자, 다음 유제 4번. 1번 u 벡터 마이너스 프로젝션 v 벡터 u 벡터는 프로젝션 v 벡터 u 벡터와 수직임을 보이시죠?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u 벡터가 있으면 자, 이 친구에서 u 벡터에서 이걸 빼면 빨간색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u 벡터 빼기 프로젝션 vu가 이 빨간색 벡터가 되는데 실제로 이게 수직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죠. 사실은 뭐 기하학적으로도 자명한데 왜냐면은 그죠? 이 길이가 6 코사인 세타로 잡은 거니까 그죠? 이게 이제 수직이 될 수밖에 없죠. 이 종점과 이 점을 연결하게 되면 이게 수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직이 된다는 걸 기하학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는데 한번 수식으로 증명을 해보려고 해요. 자, 수식으로 증명을 한다는 얘기는 자, 이거랑 같은 말이 뭐였냐면 내적을 이용해서 이 수직이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었죠. 자, 서로 다른 두 벡터, 의미의 두 벡터가 수직이 된다는 거의 필요충분 조건은 두 벡터의 내적 값이 0이다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내적이 0이 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자, u 벡터 빼기 프로젝션 vu 내적 프로젝션 vu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쁘게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프로젝션 vu는요 v 벡터의 크기의 제곱분의 u 벡터 내적 v 벡터 이렇게 된다 그랬고 v 벡터 이렇게 나오겠죠. 자, 똑같이 v 벡터의 크기의 제곱분의 u 벡터 내적 v 벡터의 v 벡터. 이 두 벡터를 지금 내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얘랑 내적해 볼까요? 얘랑 내적 분모 법칙 쓸 수 있으니까. 자, 얘 앞으로 꺼내고 얘 상수잖아요, 그죠? 앞으로 꺼내고 v 벡터의 크기의 제곱분의 u 내적 v. 그 다음에 얘랑 내적을 해주면 u 내적 v 이렇게 나오겠죠. 어려운 거 없고요. 다음 빼기. 자, 얘랑 내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얘랑 내적. 자, 상수 꺼내 볼게요. 똑같은 게 지금 두 개 있네요. v 벡터의 크기의 제곱 4제곱이라 쓸까? 4제곱 분의 u 벡터 내적 v 벡터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어려운 거 없고. 그 다음에 v 벡터 내적 v 벡터죠? 그러니까 v 벡터의 크기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약분 해볼게요. 약분 하시면 v 벡터의 크기의 제곱 남고 u 벡터 내적 v 벡터의 제곱 u 벡터 내적 v 벡터의 제곱 그러니까 똑같은 거니까 0 나오는 거 금방 확인이 되죠.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번. 자, 두 번째 u와 v가 수직이면 정사형이 0임을 보이죠. 그러니까 u랑 v랑 처음부터 수직이었으면 이 친구를 v 벡터 위로 정사형 해봤자
뭐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0벡터가 될 것 같지 않나요? 네,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 한번 수직으로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수식으로. 자, 프로젝션 VU는 V벡터의 크기의 제곱분의 U벡터 내적 V벡터 V벡터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U랑 V가 수직이니까 이 친구가 0이죠. 그러니까 얘가 0이 됩니다. 자, 이렇게 증명하시면 끝나겠어요. 유자 4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내적에 대한 모든 성질들 다 살펴봤습니다. 정사형까지 살펴보고, 정사형은 좀 새로 배우는 개념이긴 했는데 뭐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죠. 네, 이렇게 기본적인 내적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났어요. 자, 이제 11장 4절로 넘어갑니다. 크로스 프로덕트, 외적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흔히 벡터에 대해서 곱셈이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곱셈처럼 이제 분배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덧셈과의 관계를 보면 내적도 분배 법칙이 성립하고 외적도 분배 법칙이 성립하거든요. 덧셈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곱셈하고 비슷하게 처리를 하는 설명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곱셈 그 내적과 외적은 죄송해요. 내적과 외적은 좀 둘 다 똑같은 곱셈이라고 하기에는 좀 방향성이 달라요. 가장 큰 차이점 뭐냐면 U랑 V랑 내적하면 스칼라가 나온다라는 거. 근데 U랑 V랑 외적하면 그 벡터가 나온다는 게 제일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외적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3차원 상에서만 얘기를 할 거예요. 2차원에서는 외적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3차원. 그리고 4차원으로 넘어가면 뭐 3벡터의 외적을 해야 되고 5차원에서는 4벡터의 외적을 해야 되고 그래요. 네, 그거는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실용적이지 않아서 보통은 다루지 않긴 합니다. 네, 여튼 3차원상에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U벡터 내적 V벡터는 임의의 차원에서 가능하죠. 뭐 1차원, 2차원에서 평면 벡터에 대해서도 내적을 하고 공간 벡터에 대해서도 내적을 했죠. 뭐 4차원, 5차원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의의 차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외적 같은 경우 이제 두 벡터의 외적을 한다는 건 3차원에서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하는 목적이 뭐냐, 외적을 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물으시면 뭘 하고 싶은 거냐면 U 벡터가 이렇게 있고요. V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얘랑 수직인 벡터를 찾고 싶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3차원에서는 2차원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 얘랑 그러니까 한 벡터가 있으면 그 벡터에 수직인 벡터가 있죠. 근데 근데 두 벡터가 있으면 평면에서 두 벡터가 있으면 그거에 수직인 벡터가 있나요? 없잖아요. 두 벡터면 하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없는데 3차원에서는 두 벡터를 주면 그 두 벡터에 수직인 벡터가 존재합니다. 맞죠? 그래서 그 수직인 벡터를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스칼라 내적 가지고는 안 돼요. 내적 가지고 이 벡터를 표현할 수가 없어. 그치? 2차원에서는 되죠. 이게 한 벡터가 있고 2차원에서 된다. 좀 그렇고. 그러니까 여튼 3차원에서 이 벡터, 내가 이 벡터를 쓰고 싶을 수 있잖아요. U 벡터랑 V 벡터 동시에 수직인 이 벡터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싶을 수 있는데, 이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배운 연산으로는 이 분홍색 화살표를 정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새로 정의한 거죠. 이 U 벡터에도 V 벡터에도 수직인 그 벡터에 대해서 지금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에 목적은 U 벡터 크로스 V 벡터, 이것은 이제 아이디어는 뭐냐면 U와 V 모두의 수직인 벡터를 찾고 싶다. 이게 이제 목적이에요. 자, 그럼 한번 수식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수식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자, U 벡터는 3차원에서만 할 수 있어요. 외적이라는 건 3차원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원도 안 되고 4차원도 안 돼요. 딱 3차원에서만 두 벡터의 외적을 할 수 있어요. 자, 볼게요. U 벡터를 U1, U2, U3라고 놓고 V 벡터를 V1, V2, V3라고 놔볼게요. 자, 이 두 벡터의 모두 수직인 벡터들, 그걸 찾고 싶습니다. U 벡터, V 벡터의 모두 수직인 벡터. 그 벡터가 사실 여러 개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방향은 다 똑같지 않겠어요? 그죠? 방향은 정확하게 말하면 U 벡터랑 V 벡터 모두의 수직이려면 U 벡터, V 벡터가 이루는 평면이 있고 그 평면의 수직이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벡터들은 방향은 전부 같겠죠. 뭐 어떤 한 벡터의 스칼라베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벡터는 어떻게 보면 그 크기만 이제 좀 제외를 하면, 그러니까 상수배만 무시하면 전부 같은 벡터 유일하게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벡터를 지금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자, 구하는 벡터를 제가 x 벡터라고 나올게요. x1, x2, x3 이렇게 나옵시다. 자, x1, x2, x3 이 벡터가 u랑 v랑 모두 수직이어야 됩니다. 그럼 u 벡터 내적 x를 했을 때 0이 나와야 되죠. 내적한다는 얘기는 u1, x1 플러스 u2, x2 플러스 u3, x3 이게 0이 된다 이 얘기고요. v 벡터랑 x 벡터랑 내적해서 0 나와야 되는 거니까 v1, x1 플러스 v2, x2 플러스 v3, x3 이게 0 나와야 된다 이거죠. 자, 이거 연립해서 우리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어차피 다 상수배 관계 있을 거예요. 그죠? 상수배 관계 있을 거라서 한번 열심히 연립을 해봅시다. 자, 변수 하나를 소거를 해볼게요. 미지수 하나 소거해봅시다. 양변에 여기 v1 여기 u1 곱해가지고 빼볼게요. u1 v1 x1 플러스 u2 v1 x2 그죠? 그 다음에 u3 v1 x3는 0. 여기다 u1 곱해주시면 u1 v1 x1 플러스 u1 v2 x2 플러스 u1 v3 x3 이렇게 되겠죠? 장면 빼보시면 u2 v1 마이너스 u1 v2 x2 플러스 u3 v1 마이너스 u1 v3 x3는 0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요 식이 두 개고 미지수가 세 개니까 이제 무수히 많은 거긴 한데 여러분이 그 중에 하나만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만 찾으면 다 이제 상수배가 될 테니까 그죠? 하나만 찾아볼게요. 자, 이게 성립을 한다 라고 한다면 이게 성립하도록 하는 x2, x3가 무수히 많은데 이제 가장 간단한 예시를 찾아라 라고 한다면 x2는 이거를 쓰고 u3 v1 마이너스 u1 v3 이걸 쓰고요. 그 다음에 x3는 이거에 마이너스 붙인 거 u1 v2 마이너스 u2 v1 네, 이걸 적어주시면 넣었을 때 식이 성립하죠. 그러니까 능령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식을 성립하도록 하는 하나를 가장 간단한 걸 찾은 거예요. 뭐 분수 안 적고 가장 간단한 거 괜찮죠? 물론 뭐 마이너스 붙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하나 찾은 거예요. 하나만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x1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좀 귀찮긴 한데 x1은 마이너스 u1분의 1에 u2 x2 플러스 u3 x3잖아요. 자, 전개를 열심히 해볼게요. 자, u2 x2 하시면 u2 u3 v1 마이너스 u1 u2 v3 플러스 자, 여기다 u3 곱해주면 x3에다 u3 곱해주면 u1 v2 u3 마이너스 u2 v1 u3 이렇게 되겠죠. 자, 지워지나요? 여기 이렇게 지워지네 그죠? 이게 남는데 u1을 이렇게 약분을 해주시면 결국에는 그죠 u2 v3 빼기 v2 u3가 나옵니다. u2 v3 빼기 u3 v2 이렇게 나와요.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이제 하나를 찾은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만족하는 건 여러 개가 있겠지만 어차피 전부 다 상수배일 테니까 어차피 전부 상수배 관계 있을 테니까 그중 하나만 찾으면 좀 간단한 형태로 하나 찾으면 그죠? u2 v3 마이너스 u3 v2 콤마 u3 v1 마이너스 u1 v3 콤마 u1 v2 마이너스 u2 v1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좋아요. 자, 다시 줄게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u 벡터 크로스 v 벡터로 정의하겠습니다. 이것을 u 벡터 크로스 v 벡터 이걸로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괜찮죠? 많은 친구들 u 벡터랑 v 벡터랑 수직인 친구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있겠지만 많은 친구들이 있겠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그 중에 얘를 우리가 u 벡터 크로스 v 벡터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하면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 중에 이렇게 정의하면 좋은 점이 꽤 많아요. 이렇게 정의하면 좋은 점이 좀 많습니다. 일단 제일 편한 거는 그나마 좀 간단하다는 거. 왜냐면 이거의 상수배라고 하면 여기다가 이제 뭘 곱해주고 나눠주고 하는 건데 이 친구에다가 뭘 곱하고 나눠줘봤자 뭐 더 간단해질 이거 없겠죠. 분수 형태가 나올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간단한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제일 간단한 것 같고 두 번째로 이거의 크기가 좀 기하학적인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건 이제 좀 이따 뒤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자, 여튼 이렇게 우리가 U 벡터 크로스 V 벡터를 정의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를 해볼게요. 자 정의. 자, let U 벡터를 U1, U2, U3 V 벡터를 V1, V2, V3 이렇게 나올게요. 그랬을 때 then the cross product of U vector and V vector is U vector 크로스 V 벡터는 U2 좀 귀찮네요. 베껴 씁시다. 네, 이걸로 정의를 합니다. 어려운 거 없죠? 이렇게 정의를 한다. 자, 근데 어려운 건 뭐냐면 이게 외우기가 좀 어렵거든요. 외워야 되는데 너무 외우기가 싫게 생겼죠. 그래서 좀 외울 수 있는 좋은 방식이 있습니다. 좋은 방식이 있어요. 외울 수 있는 좋은 방식인데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IJK 이렇게 위에다 적습니다. 그리고 U1, V, U2, U3 이렇게 U 벡터의 성분을 적어요. 그 다음에 V1, V2, V3 이렇게 V 벡터의 성분을 적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렇게 쓰면 우리가 나중에 행렬식이라는 거를 선형대수 시간에 공부를 할 거예요. 그때 이 3차 정사각 행렬이라 하거든요. 3차 정사각 행렬의 행렬식을 구하는 방식이 뭐냐면 자, 이거 곱하기 이거의 행렬식,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이 친구의 행렬식의 마이너스 붙인 거, 이거 곱하기 이 친구의 행렬식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더하면 된다 뭐 이런 거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행렬식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한번 기억하는 걸 해보세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첫 번째 이거 곱하기 이 친구의 행렬식이에요. 그러니까 U2, U3 행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숫자를 이렇게 나열한 걸 말해요. 이렇게 가로 세로로 이렇게 나열한 거. 뭐 이런 것도 행렬이고요. 뭐 1, 2, 3, 4, 5, 6 뭐 이런 것도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나 문자를 이렇게 뭔가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한 걸 행렬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약간 정사각형 모양으로 배열이 되어 있죠. 숫자나 문자가. 그래서 이 행렬, 이것도 행렬이 되는데 이 행렬에 지금 행렬식이라는 걸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정의하나요? 라고 묻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기억하면 편하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더 깊게 고민할 거 없이 이렇게 기억하면 편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U2, U3, V2, V3 이렇게 행렬식에다가 i를 곱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i에다가 이 친구 행렬식을 곱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빼기입니다. 빼기 j에다가 이렇게 j를 포함하는 행과 열을 지워요. 그러니까 i도 아까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i에서도 i를 포함하는 행과 열을 지워. 그래가지고 남은 이 행렬의 행렬식을 i에다가 이제 곱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죠? 그 다음에 j를 포함하는 행과 열을 지워요. 그러면 남는 게 U1, U3, V1, V3잖아. 그래서 U1, U3, V1, V3의 행렬 식에다가 j를 곱하고 이제 마이너스를 해줍니다. 플러스 그 다음에 k를 포함하는 행과 열을 지워요. 그리고 남는 U1, U2, V1, V2 행렬식에다가 k를 곱해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 행렬식은 뭔데요? 모르실 수 있죠? 이 친구 행렬식은 이거 곱하기 U2 곱하기 V3 그 다음에 2 곱하기 U3 V2 이걸 빼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U2 V3 빼기 U3 V2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U1 V3 마이너스 U3 V1 그 다음에 U1 V2 마이너스 U2 V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시라. 이게 더 복잡하잖아요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나중에 행렬식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연습을 좀 이따가 한번 또 계산하면서 해드릴 테니까 지금은 이 정도. 좀 이따가 한번 연습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어려운 거 없죠? 자, 근데 이제 궁금할 수 있어요. 이제 이거에 마이너스 붙인 거를 하지는 않나요? 모를 수 있죠. 이거에 마이너스 붙인 거 이것도 수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U3V2 마이너스 U2V3 이걸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것도 간단해 보이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걸로 하면 안 되나요? 할 수 있는데 뭐 해도 되죠. 해도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얘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얘로 해요. 얘랑 얘랑의 차이가 뭐냐 물을 수 있죠. 물론 방향이 반대인 게 차이겠지만 이게 방향이 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여러분 U 벡터를 이렇게 그리고요. 그리고 V 벡터를 그려요. 그러면 U 크로스 V는 항상 이 방향으로 생깁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이 항상 이 방향으로 생기는데 이게 여러분이 이제 예전에 그 중학교 때 혹은 고등학교 때도 했을 수도 있는데 뭐 전류 뭐 우리 이런 거 막 하지 않았어요? 전류가 이렇게 막 생기면 이 방향으로 그 자기장이 생긴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감아줬던 그 기억이 있나요? 여러분이 오른손을 가져와서 제가 이제 실제로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오른손을 가져와서 따봉을 해봅니다. 따봉. 그래서 이렇게 따봉을 하면 뭐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지? 따봉을 하면 이렇게 감아줘가지고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따봉을 하는 거야, 따봉을. 오른손에서 따봉을 해보는 거야. 따봉을 하는데 이 따봉할 때 감아지는 방향, 이 감아지는 방향이 U에서 V로 가게 감아집니다. U에서 V로 가게 U에서 V 방향으로 감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U 크로스 V라는 건 이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U 크로스 V가 됩니다. 왜 그런가요? 라고 물으시면 깔끔하게 증명하는 거는 선형대수 시간에 하는 게 제일 적절할 것 같아요. 깔끔하게 증명하는 건 선형대수 시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한번 그냥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1,0,0하고 0,1,0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X축, Y축, Z축을 그렸을 때 이게 1,0,0,이고 이게 0,1,0이죠. 그러면은 이게 U 벡터, V 벡터로 하고 한번 U 크로스 V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구해볼게요. 자, IJK 쓰시고 100 적으시고 010 적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자, 이거 곱하기 이거의 행렬식. 그러면 행렬식 어떻게 구한다고요? 얘 곱하고 얘 곱한 걸 뺀 거. 0을 빼면 0이죠. 좋아요. 그 다음에 다시 앞에는 0이에요. J 이렇게 지웁니다. 이렇게 지워요.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이거 빼기 이거 곱하기 이거 하시면 0이죠. 그 다음 K 합니다. K 성분도 한번 구해볼게요. 그래서 K 성분 어떻게 구하냐면 자 이렇게 지워요. 그리고 이거 곱하기 이거 1이죠. 그러면 이거 곱하기 이거 하시면 0이죠. 그러니까 1에서 0 빼면 1이잖아. 0,1이다. 그러니까 지금 U 크로스 V라는 건 2벡터 너무 두껍네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X에서 Y를 여러분이 엄지손가락 오른손으로 이렇게 감아줬을 때 오른손으로 이렇게 따봉을 했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제 양의 Z축 방향이 되죠. 네, 그래서 잘 된다라는 걸 한번 특별한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해봤고요. 그러니까 여튼 U 크로스 V라는 이 벡터가 가리키는 방향은 오른손 엄지손가락 방향, 따봉했을 때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됩니다.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제가 X축, Y축, Z축을 이렇게 그렸고요. 만약 U가 이 방향이고 V가 만약 이 방향이야. Z축의 반대 방향으로 생긴다고 해볼게요. Z축의 반대 방향. 이 방향이라고 해보겠습니다. Z축의 반대예요. 0,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뭐 이런 거죠. 그러면은 U 벡터 크로스 V 벡터는 어떻게 될까요? U 크로스 V. U에서 V로 그럼 잘 생각해봐. 이게 따봉 U에서 V로 감아줘야 돼요. 오른손 엄지손가락 감아줘야 돼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손으로 직접. U에서 V로 오른손에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아집니다. 그랬을 때 엄지손가락을 가리키는 방향이 U 크로스 V거든요. 그럼 여러분 손가락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냐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지금 제가 참 그리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지금 감아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지금 감아줬어야 돼요.
실제 손이 이렇게 생기진 않았고 참 힘드네. 약간 이런 식으로 야, 참 힘드네요.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U에서 V로 이 방향으로 감아지면 엄지손가락은 이쪽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괜찮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U 크로스 V라는 건 이 방향으로 지금 생기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괜찮죠? 자, 여튼 방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실제로 이제 항상 오른손 따봉이 되는지에 대한 증명은 선형대수 시간에 보통 안 하긴 하는데 선형대수 시간에 좀 열심히 공부를 하면 여러분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리지드 모션이나 뭐 이런 걸 좀 공부를 하면 이제 클래시파이를 열심히 하고 이제 결국에는 3차원상에서의 어떤 그 여러분이 막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이 로테이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로테이션밖에 없는데 그 로테이션에 의하면 이게 항상 U 크로스 V가 이제 항상 네, 로테이션 관계로 설명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증명할 수가 있어서 여튼 괜찮아집니다. 항상 성립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자, 여튼 방향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U 벡터 크로스 V 벡터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U 벡터와 V 벡터의 모두 수직인 그 벡터를 찾고 싶은 건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조건은 일단은 첫 번째 조건은 이제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U에서 V로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아줬을 때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U 크로스 V의 방향을 정의를 한 거고 그 다음 크기는 일단 최대한 성분 표시를 간단하게 우리가 하도록 정의를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크기에 대해서는 좀 기하적 성질을 좀 이따 공부를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튼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바로 한번 계산 연습 문제 하나만 풀고 제가 오늘 이번 시간을 마무리 지을게요. 다음 시간에 그 크기에 대한 기하적 성질들과 여러 가지 성질들에 대해서 대수적 성질들에 대해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한번 계산만 해볼게요. 자, U 벡터가 2i 벡터 플러스 j 벡터 플러스 k 벡터 이렇게 주어져 있고 V 벡터는 마이너스 4i 벡터 플러스 3j 벡터 플러스 k 벡터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U 크로스 V는 어떻게 될까요? U 크로스 V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요? 자, i, j, k 하시고 자, U 성분들 다 적습니다. 2, 1, 1, 그 다음 마이너스 4, 3, 1 이렇게 적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자 해볼게요. 자, i 곱하기 이 친구의 행렬식 그럼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죠. 어려운 거 없죠? 1 빼기 3이니까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 자, j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우고 나머지를 봅니다. 그러면은 2 곱하기 1 하시면 2 1 곱하기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하니까 빼면 플러스 하죠. 그리고 그 j를 어떻게 해주는 거야? 빼면 되죠. 풀마풀 합니다. 풀마풀이에요. 그죠? 그 다음 k에 대해서도 해줄게요. 좀 지저분하니까 한 번 더 지우고 자, i, j, k 2, 1, 1, 마이너스 4, 3, 1 자, k 이렇게 지우고 k를 포함한 행과 열을 지우고 행은 가로 열은 세로입니다. 행과 열을 지우고 얘랑 곱하면 6 그죠?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하니까 6 빼기 4면 6 더하기 4는 10이죠. 10k 이렇게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U 크로스 V는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6j 플러스 10k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됐나요? V 크로스 U도 해볼까요? 자, V 크로스 U는 i, j, k 하시고 V는 마이너스 4, 3, 1 U는 2, 1, 1 이렇게 되죠? 자, 해볼게요. 자, i에다가 자, 이렇게 행렬식 구하시면 3 빼기 1은 2죠. 2i 되고요. 됐죠? 그 다음 j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지우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6 j인데 그걸 빼야 되니까 플러스 그죠? 그 다음 이렇게 지우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0k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v 크로스 u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보면 U 크로스 V랑 V 크로스 U가 달라요.
그 곱셈 이 외적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 알 수 있는 알 수 있는 사실이고, 두 번째 사실은 이게 다 똑같이 생겼는데 부호만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부호만 다르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사실을 관찰할 수 있냐면 U 크로스 V는 마이너스 V 크로스 U라는 걸 식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이 이렇게 U랑 V가 있어. U랑 V가 있으면 U에서 V를 감아지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네 손가락 움직이고 엄지손가락 따봉하시면 엄지손가락은 이쪽 방향을 가리키게 되죠. 이게 바로 U 크로스 V가 될 테고, V에서 U로 네 손가락을 감아지고 엄지손가락 따봉하시면 여러분 손가락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어야 되냐면 참 그리 힘든데,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이런 식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감아지고 있어야 돼요. 손이. 그래서 여러분이 V 크로스 U는 이렇게 됩니다. 이 방향이 돼요. 됐죠? 그러니까 U 크로스 V랑 V 크로스 U는 반대 방향일 수밖에 없어요. 크기가 같다라는 거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네, 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기하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계산 연습을 좀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 네,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기하학적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인사할게요.